안녕하세요. 따뜻한 봄날처럼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어, 이게 피해자 정보 공유방에 또 올라온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은, 허 대표, 이게 줌인, 줌아웃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이 상태 크기로밖에 보여드릴 수 없어서 조금 답답하실지 모르겠는데, 내용을 보면은 허 대표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로서 피해자 의견을 제출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검사가 수사관이 검사가 부족한 필요 부분에 피해자에게 요청을 해왔고 관련된 자료도 충분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해요. 이게 왜 이거는 제가 그 예상키로 그렇게 좀 이야기를 지난번에 한번 해드렸는데, 수사관이, 어, 사실은 이게 주어가 뭐 검사가 돼야 되겠죠. 검사가 수사관에게 그, 이 성명 요구가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라고 그렇게 피해자들에게 요청을 했다라고 문맥상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수사관이 요청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피해자가 관련된 자료도 충분히 보내드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정말 그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 그 16차 공판 때 비대위라는 데에 뭐 리더격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들 속에서 하는 이야기는 뒤에서 다 조정을 했다는 사람조차도 정인을 서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도망을 갔고, 결국에 뭐 이 법원을 떠난 것도 아니고 법원 내에 커피숍에 있었다. 카페에 있었다. 그러면은 이 그 수사관이 피해자한테 요청을 한 내용을 뭐 자료를 충분히 보내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 수사관이 그 상태에 있어 지금 이 성명 요구가 들어온 사실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스스로가 답변을 못할 정도다. 그러면은 수사가 처음부터 잘못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분명히 듣기로는 수사관이 피해자들로부터, 여기서 이야기하는 피해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소인들이에요. 사기 등으로 고소한 사람들. 제가 아니고, 저희 협의회에서 고발을 진행한 쪽하고 달라요. 그런데 수사관이 한 이야기가 자기들이, 울산경찰청에서 2022년 2월부터 한 8개월간 수사를 해 오다가 제보가 있어서 인지수사가 개시가 됐고, 뭐, 압수수색도 네다섯 차례인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서 한 8개월 지나고 나니까 고소장들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고소인들로부터 크게 수사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받은 게 아니고, 대부분은 자기들이 압수수색 등을 해서 수사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송치를 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어, 피해자라고 하는 쪽에 이거는 조만간에 다 쉽게 확인이 될 사항들이에요. 특히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세명 이씨 두 명과 진 씨 한 사람, 이 세 사람이 경찰 조사를 받고 조서가 있어요.
그 조서 내용을 가지고서 정인석에서 분명히 검사가 그 요청한 정인이라손 치더라도 피고인 측, 피고 대리인 측에서도 분명히 신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 성명 요청이, 신청이 있었던 내용이 두 가지가 크게 봐서는 두 가지 정도가, 두 가지가 아니고 한 세 가지 정도가 되네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일단은 스테이킹과 관련된 부분이 언급이 되겠지요. 결국에 돈이냐, 그러니까 편취 대상이 돈이었냐, 가상자산이었냐. 이게 분명히 질문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 피해자로부터 이 피해자에게 요청을 했고, 누가? 순서는 검사가 수사관한테 요청을 했고, 수사관이 또 피해자들한테 요청을 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충분히 뭐 자료를 보내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이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그 세 명을 두고서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 세 사람한테 정말 돈을 재단에 줬냐, 피고인에게 줬냐, 그리고 피고인이 그거를 받아서 가상자산으로 바꿔서 투자금 명목으로 그네들이 받았느냐, 이거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은 피해자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 세 명이 어, 돈을 받았는 거 맞고요. 돈을 우리가 줬고요. 그거를 재단 또는 운영 측에서 가상자산으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투자금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자체는 제가, 스테이킹이라는 의미 자체를 명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특히나 우리 KOK의 스테이킹 절차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수도 없이 정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 피해자들한테 그렇게 물어본들, 여기에서 충분한 자료를 줬다라고 하는데 김윤미라는 사람이 실제로 어떠한 자료를 줬는지 모르잖아요. 말로만 충분한 자료를 줬고, 그 다음에 이 씨라는 사람, 뭐, 요번에 도망갔던 그 사람이 예전에 올렸던 그 내용에 보면은, 단톡 글에 보면은, 1,400여 가지를 경찰에 제출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자료를 줬는 게 정확한 자료냐 아니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게 정확한 자료였다라고 하면은 이미 이러한 문제가 처음부터 그리고 공소장에 그렇게 잘못 기재가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피해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검사, 수사관 권한을 넘어 가르치듯 본인 의견을 넘주장하는 것은 수사 혼선을 줄 수 있고 시간을 뺏고 사기 재판에 계속 배임 주장을 재판부에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제가 배임 주장을 법원에서 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의견서를 내는 내용도 배임으로 주장을 그렇게 해버리면은 판사 측에서 이거를 일단은 좀 뭐라 그러나 어, 좀 도가 좀 너무 지나쳤다라고 해서 이거를 가능하면은 배제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내용으로 했나 하면은 공소사실이 공소사실이 동일한 상태에서 법률적, 기술적, 법률적 판단을 해서 어, 유무죄를 밝혀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식의 내용을 전달을 했어요. 이 사람이 몰라요. 제가 어떠한 내용을 보냈는지.
제가 한 분한테는, 그 의견서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거를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스캔을 떠가지고 그거를 전부 다 보내준 사람이 있어요. 니는 잘 몰라요. 그리고 가르치듯이 해야 돼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어,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도 상식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 게 울산경찰청이라는 데에 얼마나 가상자산과 관련된 범죄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은 시스템에 가상자산 범죄가 있었는지, 통상은 가상자산 범죄의 일반적인 사기는 현금을 재단으로 줘요. 운영자한테 보낸다고요. 그리고 운영자 또는 재단이 돈을 받는 계좌가 있었어요. 어카운트. 암호화폐를 보내는, 암호화폐를 받고 하는 지갑,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지갑 주소, 그거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기들은 현금을 주고, 그에 합당한 자기들이 책정한, 뭐 어떤 경우에는 거래소에 상장이 되지 않은 것도 금액을 자기들이 한 개에 발행했던 그 토큰의 가격이 얼마다라 해가지고 현금 받은 거에 현금 받은 금액만큼의 개수를 줬다는 거예요. 상장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간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데는 돈을 받고, 소위 말해서 그거를 그 토큰이든 코인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얘들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스템이 얘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일단은 우리는 스테이킹을 한 거예요. 투자 아니에요. 둘째, 이 스테이킹이 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스테이킹을 하는 수단도 네 가지 암호화폐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그 뭐 공소장에 있던 다빈치로 일반 개인이 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거는 한주기가 했던 누가 했던 그렇게 하나를 더 넣고 KOK를 빼먹어 갔는지 그거는 따져봐야 돼요. 그럼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 KOK 스테이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또 뭐가 나타나요? 플랫폼 가격이라는 게 나타나요. 그래서 플랫폼 가격 플러스 거래소 가격에서 가격 이윤화 정책이라는 용어를 계속 써온 거예요. 그러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까지는 거래소에 그날에 뭐 어떤 에버리지를 냈든 평균을 냈든 어쨌든 그 세 가지의 플랫폼 가격은 그 거래소의 그 가격과 거의 동일해요. 나머지 하나 남은 게 있죠. KOK. KOK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9번에 걸쳐서 인상을 했어요. 가격을, 플랫폼 가격을 올렸다고요. 그리고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 가격이라는 게 올린 이유가 거래소의 가격이 이 위에 있는 플랫폼 가격을 터치를 하거나 가까이 가면은 또 갭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것도 일주일, 뭐, 한 달, 이렇게 시간이 있다가 그렇게 그 가격 인상을 한 게 아니고, 플랫폼 가격을 한 달이든 뭐 일주일이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거래소의 가격이 먼저 올라가 있겠죠. 그 플랫폼 가격보다 높겠지요.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는 요 플랫폼 가격, 그러니까 내가 스테이킹을 해왔던 이게 플랫폼 가격이 그 인상이 되지 않고 그대로 있을 때 이만큼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플랫폼 가격으로 나눠서 해지를 하게 되면은 요만한 개수가 플랫폼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플랫폼 가격이 항상 거래소 가격보다 높이 설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누가 안 가르쳐 줘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 플랫폼 가격을 낮춰달라 했냐면은 이게 갭이 떨어지면은 이 높은 플랫폼 가격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적은 수량을 가져 나왔는데 가격조차도 또 낮아버려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그 가상자산 사업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거를 경찰이, 울산경찰청이라는 데가 지방이고, 여러분들이 그 제가 그 어디고 이 강남경찰서에서 경찰을 만나서 수사관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정말 테헤란론과 그쪽에 어마어마한 가상자산 그 사업자들이 진을 치고 있대요. 울산 같은 데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해가지고 활성화되는 게 여기에서 만들어진 거를 지역에서 그거를 이용을 하고 투자를 하고 스테이킹, 뭐, 그거는 스테이킹 개념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울산 지역이든 경북 지역이든 전국적으로 퍼져 있을 뿐이고 사업자가 거기에 있지를 않죠. 그러면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 가지고 그 사업자가 있는 지역에 통상은 그 경찰 입건이 되고 하면은 그 고소가 되고 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경찰서로 그게 어, 저거 할당이 되는 게 기본이에요. 우리도 대검에 고발을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을 거쳐서 강남경찰서로 그 사건이 이첩이 됐어요. 왜? 저희가 고발을 했던 그 사람이 그 관할 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일단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경찰이 사기라고 했을 때 요 사람이 사기를 친 경우와 요 사람이 사기를 치고 뭐 수백, 수천, 뭐 수만 가지의 사기 수법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통상적으로 현금이라는 단순한 그걸 하나 놓고 사기를 어떻게 쳤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질 뿐이고 그러한 종류도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가상자산 범죄라고 우리는 비대위도 그렇고 모두가 가상자산 범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가상자산 범죄와 관련해 가지고도 그 사기를 뭐 KOK와 관련해서도 사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사기 수법이 있을 거고 또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가 있으면 거기에 또 나름대로의 사기 수법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현금, 이게 이제 주고받는 것 자체가 재단이 있으면 피해자가 있을 거고 피해자가 돈이든 가상자산이든 뭐 이런 식으로 이 재단이라든가 이 소위 말해서 사기를 쳤는 놈들하고 어떠한 거래가 있었을 건데 그 대상이 뭐였느냐? 현금이면은 일반적인 사기처럼 다 따져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돈을 주나 놓고 뭐 내가 건물 이거를 주겠다. 근데 실제로 그 건물은 깡통이었다. 뭐 이랬을 때 이것도 사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 대신에 우리는 돈을 주고 KOK를 받았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스테이킹을 재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는 가상자산 네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멍청한 우리 피해자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은 제가 이런 표현을 하니까 그 밑에 보면은 도덕성, 인성 뭐 이딴 뭐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데 답답해서 그래요. 지금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상태라는 것 자체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은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뒤지겠다는 소리밖에 안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이렇게 제가 지금 열을 올리고 하는 것 자체가 답답해서 그래요. 왜 답답하냐? 이만큼 설명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 정정옥이라는 이 뭐 말도 안 되는 인간이 이게 정말 지가 지 이름이 정정옥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얘가 하는 이야기가 저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도덕성, 인성, 정신, 위생 상태만 드러날 뿐 아무 영향가 없습니다. 그 제가 그걸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네가 도대체 한 거는 뭐가 있는데? 묻잖아요. 네가 경찰을 한번 만나봤니? 아니면은 경찰에 어,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 자료를 하나 갖다 줘봤니?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범죄 사실을 입증할 만한 거를 진술을 한 적이 있니? 라고 묻잖아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16차 공판의 한 사람, 그 여러분들이 예전에 되게 떠받들거나 아니면 믿었던 사람이에요. 믿었던 인간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면서 정언을 회피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어젠가 제가 그 보여드렸던 그 글 내용을 보면은 뉘앙스가 피해자들이 이미 경찰에 진술을 했는데 왜 다시 정언대에 씌우려고 하느냐. 피고 대리인 측에서 내가 죄를 안 졌다는 거를 밝혀야 된다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러면은 그거 뭔 의미냐. 결국에 정언대에 쓰고 싶지 않다는 뉘앙스라고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자기들이 경찰에 그냥 마구잡이로 그 진술을 할 당시에는 지금만큼도 몰랐을 거예요. 지금 정언을 하기 위해 가지고 더럽지만 허재배기가 올려놨던 영상이라도 보고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내가 지금까지 주장했는 게 맞는지 틀린지를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 경찰에 진술을 한 거는 위정죄에 해당이 안 돼요. 왜 조서를 꾸며놔 놓고 경찰에 조서를 꾸며놓은 상태에서 정은대에 다시 씌우느냐 선서를 하잖아요. 나는 위정을 했을 때 위정죄를 저거 뭐고 어 위정죄를 뭐 받겠다 이런 선서를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위정을 하면은 위정죄로 이 위정죄의 형량이 가히 뭐 경하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피고 대리인 측에서는 피해자가 범죄 행위를 이런 거를 저질렀다라고 이 주장을 한 거에 대해 가지고 나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요거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방어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네가 이렇게 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를 증명을 할 수 있는 기록물 뭐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하면은 피고 측에서는 이거를 방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증거가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게 출처가 명확해야지요. 그게 안 되면은 제가 강남경찰서에 세 번째 그 네 번 바뀌었는데 세 번째 경찰관이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경찰도, 변호사도, 피해자의 변호사도, 검사도, 판사도 이, 이 일에 대해 가지고 뭐 드라마나 또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건에 집중해가지고 일을 해주지를 못한다고. 그럼 누가 가장 많이 알고서 그거를 경찰이든 뭐 이렇게 이 범죄 사실에 대해 가지고 증명을 하는데 최고로 힘들게 일을 해야 될 사람이 피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찰이 우리는 이제 뭐 TV로만 이렇게 보고 드라마나 보고 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청년경찰, 그다음에 옛날에 수사반장 뭐 이런 거 보면은 한 사건에만 몰두를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절대로 아니잖아요. 제가 그거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 병원을 좀 비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또 병원에 있는 의사는 자기가 전공한 쪽에, 어, 그, 진료과에만 해당이 되는 환자들이 오지요. 그것도 랜덤하게 오는 거잖아요. 어쨌든. 아픈 사람이 네가 바쁜 시기를 빼서 네가 좀 한가할 때 내가 아파서 병원에 올게 안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범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도 뭐 범죄 행위를 당했는지 모르는 사람들 피해자가 분명히 있는데 범죄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피해자가 범죄가 일어났다라고 딱 이제 느꼈을 때 고소를 하고 그런 사건들이 이미 수사 종결까지도 못한 수사 진행 중에 있고 접수만 된 상태로 아직 시작도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경찰들도 엄청난 사건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사건들 하나하나가 또 다 달라요. 사기라고 획일적으로 이러한 패턴으로 그냥 했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건 하나하나마다 또 고소한 사람 불러서 그 출석 조사해가지고 신문하고 조서 꾸미고 돌려보내고 피해자도 또 불러서 하고 그거 다 해야 돼요. 또 정인이 있으면 정인 불러가지고 또 다 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사를 진행을 하는데 그게 한 건이에요. 그 한 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또 검찰이 그런 식으로 한 건, 한 건, 한 건, 한 건 모여왔는 것들이 검찰이 또 이딴 만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내용 좀 보다가, 요 사건 보다가 또 요 사건 보고 서류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검사가.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 조직적으로 뭔가를 했고 여기에 또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를 쓸 거 아니에요. 공소장을 제대로 쓰고 기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지금 사실 제가 아까 읽으면서 이 수사관이 뭐 이 좀 문맥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의미상으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검사가 구성명 신청을 피고 대리인 측에서 했고 그거를 판사가 이 좀 검토해보라고 15차에서 이야기했는데 16차에서는 판사가 보기에 이거는 성명 요구를 정식으로 할 만큼 이 상태에서는 판결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성명 요구가 들어갔고 정식으로. 그러니까 검사는 이제 또 바뀌었는데 그 전에 안 바뀐 상태에서도 스스로 그거를 해결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또 물어보느냐? 경찰한테 물어봐야죠. 경찰이 수사를 했으니까. 근데 경찰이 확고한 그게 있다고 하면은 뭘 해야 돼요? 바로 답변 주면 되죠. 근데 경찰이 누구한테 또 물어봐요? 피해자에게 물어봐요. 개판이에요, 개판. 제가 보기에는 이것 자체가 개판이라고요. 근데 경찰도 아 뜨거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을 저는 이미 경찰에 수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문서로도 전달을 했고요. 그걸 또 저는 문서만 전달을 한 게 아니고 그 의견서를 내거나 그랬을 때 그 내용을 보여주면서 또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피해자라고. 그리고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는데 피해자한테 검사 측에서 문의가 들어온 부분을 피해자들한테 물어봤다? 근데 그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수사에 관여를 했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오늘 네 번째인데 거기에 조사 진술을 받은 사람이 정인석도 안 났었고 또 한 사람은 아예 오지도 안 했고 그전에는 불나듯이 발바닥에 불나듯이 거기에 막 와가지고 뭐 저도 막 밀치고 뭐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자신 있던 사람이 요즘은 법정에도 안 나타나요. 그리고 정인으로 나오라 그러니까 울산에 살면은 바로 엎어지면 코 닿을 때인데 울산인데 거기 와서 정은을 해야죠. 다른 때는 방청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뻔질나게 다녀, 오고 뭐 해놔놓고, 왜? 정작 필요할 때 안 하느냐 이거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뭐, 조직위원장이라고 있다가, 뭐, 조직위원장인지 뭐, 직책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무슨 위원장으로 있다가, 지금도 그 사람을 우리의 대표는 오직 뭐 그 사람뿐이다라고 이렇게 올려놓는데 그는 또 조직도 웃겨요, 저는. 왜냐하면은 그 비대위라는 조직에 해임을 했잖아요. 해임을 하면은 그것도 또 고소를 했다면서요. 횡령과 사기로. 근데 아직도 우리의 대표는 거기다. 그러니까 뭐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인가 뭐 해가지고 지금은 판결 난 게 없으니까 무죄라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러한 직책을 떼버릴 때 어떻게 떼버려요? 그 사실에 대한 부분을 지금의 이 그 고소 상태 이것 때문에 해임이 된 거 아니에요. 의결을 했을 거 아니에요. 조직에서 한 거잖아요. 거기는 조직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거를 존중을 해야죠. 근데 그 내분 내에서도 이게 화합도 안 되고 그러면은 서로 전부 다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 충분히 그 수사관이 요청한 거를 충분히 제출할 수 있겠어요. 충분히 했다는 게 양적인 건지 양적으로 많이 했다는 건지 질적으로 정말 그만큼 충분하게 됐을지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다시 그렇게 넘어오면은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게 지리스 제가 보내준 피해자 의견서에 정말 기본 중에 기본들을 다 설명을 한 첨부까지 해가지고 전달을 해놓은 거예요.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제가 구성명 신청이라는 피고 대리인이 준 그것만 이렇게 봤을 때 뭐 뒷부분에 가서 어, 이 압수수색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포렌식 휴대폰 포렌식 하는데 그 휴대폰 압수를 하고 뭐 이랬던 절차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뭐 별 관심도 없고. 근데 특가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 그 피해자, 뭐, 3명을 이야기했는데 10억 원, 5억 원, 뭐, 5억 4천, 5억 3천 이야기했던 그거 내용, 그것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잘 이해를 하죠. 근데 판사님 입장에서는 또는 검찰 입장에서는 범죄 일람표라는 걸 만들어 봤고, 경찰이 다 제출했고, 검사 입장에서는 알 도리가 없어요. 이게 내가 수사를 하고 내가 그 절차, 범죄 일람표가 어떻게 작성이 됐고, 스태킹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모른다고 하면은, 그거를 본들, 정말 아무런 이해를 못 해요. 경찰은 또 그 범죄 일람표를 그렇게 작성을 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뒤에 원화, 시세 조정, 뭐 종가, 뭐 시세 종가 기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 의견서 내용을 전달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판사가 정식으로 성명 요청을 했겠느냐라고 했을 때 아마 판사도 많이 헷갈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정립이 안 된 상태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검사한테 이렇게 물어봤겠죠. 피고인 측에서 구성명 요청이, 신청이 있었는데 그 내용 검토해 본 결과 어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일단은 먼저 의견을 물어봤겠죠. 근데 판사가 이번에는 확신을 가지고서 성명 요청을 해버린 거예요. 왜? 저는 제가 확신을 갖는 거는 그렇게 이 내용이 많지 않은 장수예요. 토탈 이게 뭐, 한번 보자. 4장에 10장, 14장짜리예요. 제가 이거를 한 부를 더 남겨놨어요. 이 내용을 보면은 웬만하면은 뭐 웬만한 일반인 정도라순 치더라도 이해를 할 수준으로 제가 작성을 했어요. 그거는 우리 줌에서 한번 어느 정도는 읽어드렸어요. 왜? 여기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내가 과하게 썼는지 아닌지를 제가 그런 내용들을 읽어드리면서 다 설명을 좀 했거든요. 여기에 배임죄로 해달라.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정종욱이가 뭐라고 했느냐, 또는 여기 김윤미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제가 뭐, 이 공소장을 수정을 해달라, 변경을 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써놓은 그 의견서를 냈던 거는 지금 공소장에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부분, 돈을 받았다. 그 다음에 이, 그, 편취의 대상이 뭐냐? 현금이냐? 돈, 가상자산이냐? 그리고 편취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 이런 거 다 빠져 있어요. 이 절차상 문제 같아요. 공소 사실을 기준으로 공소장에 있는 내용 내에서 법정 다툼을 해야 되는데 돈을 받았어요. 어떻게 편취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받았다만 있어요. 근데 어떻게 편취를 했는지는 증인들의 입에서 나왔어요. 그게 다 들어가야 돼요. 그게 들어가면은 뭐가 되느냐? 소위 말하는 이게 사후에 있었던 거잖아요. 모여 있는 거를 고러한 보관 관리
그리고 스태킹한 목적에 따라 가지고 관리가 돼야 될 걸, 그러한 지위에 있는 놈들이 빼쳐먹은 거잖아요. 다 나오잖아요. 조서에도 그걸 다 꾸며, 다 언급이 되어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경찰이 수사를 했어요. 우리 사건을 불송치한 그 경찰관이 이 내용을 안 읽어보거나, 그 다음에 직접 또 저기 뭐고, 정인 신문을 하거나, 정인이 아니고 그때는 이제 뭐, 피의자 신분이든 참고인 신분이든 불러가지고 조서를 꾸몄을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유출한 정황이 있고, 그 다음 지시를 누구로부터 했고, 백서도 받고, 플랫폼 가격 조정을 누가 하는지도 알고, 뭐고, 플랫폼 가격 조정을 누가 했는지도 알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타인의 사무 처리자가 아니고, 유출한 정황도 없고, 그러한 유출한 정황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그러니까 증거 불충분을 해서 무혐의다. 이거잖아요. 근데 경찰을 믿더라고요. 그리고 그 경찰이 지가 그렇게 잘 알면은 뭐 해야 돼요? 피해자들한테 왜 물어봐요? 피해자인 내가 직접 그 사람들, 특히 경찰은 제가 정말 설명 많이 했어요. 입이 마를 정도로 했어요. 근데 뭘 가르치냐고요? 경찰이 뭐 대단한 것 같아요. 경찰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문외한이라고도 봐야 돼요. 그럼 기본을 모르는데 뭔 놈의 수사를 해요? 이런 거지요.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을 한다. 운동 경기를 하는데 그 경기의 룰을 모르고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경기가 되겠어요? 아니, 그거보다도 심판이 룰을 모르는데 경기가 지속이 되고 있으면은 언제 이거를 호각을 불어서 반칙이라고 하고 페널티를 주고 뭐 이렇게 하겠어요. 지금 이 상황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아요? 모르면 가르쳐야지. 대통령도 모르면은 배워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 피해자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정종옥 김유미, 니들 정말 내하고 여기 얼굴 내놔놓고 한번 실제로 니들이 얼만큼 많은지 나는 얼만큼 많은지 제가 많이 안다는 것보다도 기본인데 기본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니들 얼굴 내놔놓고 난 누구다 실명 까고 나도 정말 피해자고 그렇다는 걸 증명을 해보라고,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직도 이 지랄 떨고 있으면은 세상 이거 우리가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니들이 가지고 있는 이거 가지고는 싸움 못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 기본 중에 기본도 사실 모르고 지금 이 공소장이 쓰여져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저는 공소장을 쓴 검사를 탓할 생각이 없어요. 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시켜놔놓고, 지금 뭐 정해놔놓고, 수사권은 경찰한테 전적으로 주고, 검찰 리더는 그 수사 기록을 보고서 그냥 기소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거를 결정하고 재판에서 소위 말하는 원고 측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끝내라, 이거잖아요. 그럼 검찰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보안수사나 뭐 그걸로 연락을 못 하는 거지, 지금. 그럼 경찰이 얼마나 똑똑해야 되겠어요.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사건, 뭐 별의별 사건 다 다뤄야 되는데 만물 박사가 돼야 돼요. 박사라는 의미는 앞에 만물을 붙였잖아요. 그러면은 전 재단 이사장이 뭐 원자력 관련된 박사다라고 했을 때 원자력과 관련된 것만 박사예요. 다른 거는 박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럼 만물 박사라는 거는 많은 가지의 박사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언급하지만 김유미, 정옥, 그다음에 뭐, 뭐야, 이런 사람, 글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제가 묻고 싶어요. 경찰을 얼만큼 믿느냐고. 경찰이 얼마나 많이 안다고 생각하느냐고. 그다음에 니들이 얼만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저는 지금 많은 걸 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기본 중에 기본, 우리 KOK와 관련된 이 사건과 관련된 이 KOK 시스템에 대한 부분, 특히나 스태킹에 대한 부분, 플랫폼 가격에 대한 부분, 개인키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기본을 벗어나면은 유무죄를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판사도 성명 요구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한 이유가 이 공소장 가지고는 판결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더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의견서를 냈던 거고, 여기에다가 요번에 나왔던 내용에 추가를 그러니까 보충 의견서를 제가 추가로 내겠다는 거고, 의견서를 피해자가 낼 수 있다면서요. 혼선 준다고요? 혼선 줄 것도 없어요. 지금 정인들이 정언한 내용 싹 잡아 넣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돈이 아니고 가상자산을 했고, 범죄 일람표도 수정이 돼야 되고, 그 뭐, 범죄 일람표에 뭐, 심지어는 뭐, 강형대 뭐, 이런 사람들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뭐, 그 대표들, 비대위 대표들도 한 3선 이상 되고 하면은 전부 다 모집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5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다는 사람이 요번에 그 안 나온 사람이잖아요. 뭐 저는 그거를 거기에 관련이 있는 사람한테 들었으니까.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5억 원이라는 거를 가상자산 사갖고 잡아넣겠어요? 3레벨이 되면서 그때까지 많이 소개한 사람들, 소위 말하는 다운이라는 사람들, 뭐 후원 수익, 등급 수익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그 대관계 했겠지요. 그게 예를 들어서 4만, 뭐 한 40만 불 됐다. 그러면 자기는 5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 뽀롱이 너무나 쉽게 나요. 어떻게 뽀롱이 나냐. 거래 내역이 다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뭘 이야기를 했냐. 계속해서. 스테이킹이 되어 있던 이 덩어리 자산을, 우리 모두의 자산을 소수의 젊은 것 몇몇 그 뭐 한 회사의 뭐 임원급들 그것들부터 그 다음에 저 뭐고 3기 재단 이사장 출신이었던 그 사람도 현금으로 8억 6천만 원 먹었다라고 하고 경찰은 더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런 돈잔치를 뭘 가지고 했겠느냐? 그 자산, 스테이킹 했던 자산, 덩어리 자산. 우리는 이것만 찾으면 된다 이거요. 개인이 얼마 하고 이거를 떠나갖고 그 자체가 유출이 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플랫폼 가격 조정 안 하는 게 이 우리가 기망을 당하고 그거에 쏘가서 착오를 일으켜 우리가 그걸 믿었고 스태킹을 했고 투자를 했고 이들식으로 하면은 했는데 요때 플랫폼 가격 조정이 안 되거나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되기 전에 처분 행위가 그때 이루어진 시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후는 상관이 없어요. 사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요. 뭐하고 상관이 있느냐? 배임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것들이 왜 자꾸 그래서 제가 그 단톡방에 있는 임유주라는 이 사람도 본명 아니에요. 당장이라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정정욱이 네가 직접 나서서 내 도덕성, 뭐 어떤 부분, 인성, 정신위생 상태, 어떤 게 뭐 이렇게 영양가 없는지 하나하나 밝혀봐. 니도 공식적으로 했으니까 나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싸가지 없이 나이가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은 이런 표현을 좀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숨어서 이름이 실명이 아니다라는 것도 숨은 거잖아요. 포사도 없다는 거는 숨은 거잖아요. 숨어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이런 내용들을 띄우면은 적어도 저는 다른 피해자들 뭐 정인으로 나설 사람들 포함하고 뭐 모집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 포함을 해도 그 사람들이 정언을 한 내용과 그 다음에 기본 중에 기본을 아는 부분만 따져도 저는 그 사람들하고는 저하고 비교 대상이 안 됐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뭐 기분 나쁘게 들려도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는 지금 이렇게 얼굴 내놓고 제 이름 누군지 알고 제 전화번호 뭐 많이 오픈돼 있고 이런 상태에서 제가 이 거짓을 이야기하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정보통신망법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비대위에 뭐 한 50명 정도 들어와 가지고 하나를 켜놓고 하든 50명 니들이 뭐 이렇게 이 의견을 주장을 서로 나누든 공개적으로 한번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프라인에서 떠들러 봐야 지들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그거 뭐 무슨 이야기가 되겠어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다 각자 따로 앉아가지고 룰만 딱 지키면은 어떤 주장하고 반박할 하라고 넘겨주고 국회처럼 뭐 개싸움 하듯이 뭐 그 자기 차례도 아닌데 말 끼어들기 뭐 쓸데없는 그 사안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거 끌고 들어와 가지고 뭐 정책 싸움 하든 뭐 정쟁하든 뭐 이런 것만 아니다 그러면은 이것만큼 좋은 툴이 없어요. 왜 나서라고 할 때는 안 나서고 그리고 지금도 언제든지 하라고
하나도 나서지를 못하잖아요. 왜? 왜 못하겠어요? 미천이 끝이니까, 그게 다니까. 그리고 그거를 증명을 못하고, 그걸 논리적으로 그거를 답변을 못하고, 궤도 올리는 거 보면은 어디에 그걸 포기하기, 그게 다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도덕성, 인성 뭐 이런 이야기나 했었고, 써, 그런 내용도 들어가지도 않은 의견서 내용을 가지고 지들끼리 그냥, 그러니까 제가 뭘 썼는지도 모르는 것들이 뭘 썼는 것처럼 지들이 다 받는 것처럼 글을 올려요. 이게 허위 정보 아니에요. 그게 결국에는 저를 물먹이는 거니까 이게 명예훼손이에요. 따져보면은 저도 사실 뭐 계속 이런 이야기도 요즘은 좀 하게 되는데 내가 왜 이 지랄을 하고 있을까? 저것들은 뒤에 숨어가지고 정말 막 이 가슴 졸이면서 이 열받아 가면서 이거를 좀 범죄를 제대로 좀 규명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영향력이 하나도 없는 것들이 사람을 매장을 시키려고 하는 식의 글들을 올리고 또 그거를 또 멍청한 것들은 또 그렇게 또 믿으니까 그러면 결국에 이건 누구만 좋게 만드는 거냐? 피고인 측의 사람들만 기분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안심하게 만드는 거라고.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지만은 거기는 변호사만 11명,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 그러면 일반 피해자들하고의 수준 차이가 얼마나 나겠느냐. 저는 그네들이 기술적인 거 이야기하면은 그럼 니는 이 휴대폰 사용할 때 운영 체계를 알고서 이 휴대폰 쓰느냐? 여기에 휴대폰 쓰는 사람들이 운영 체계를 알고서 쓰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 퍼센테이지라면 99.99999 이런 차이 아니에요? 99.99999는 몰라요. 오퍼레이팅 하면 돼요. 터치하면 되고. 그 앱 자체에서 터치. 그 사용 방법도 뭐 대충 가이드라인 이런 거 있으면 가이드 있으면 그거 보고서 하는 거잖아요. 그냥 쓰는 거잖아요. 싸움을 하려면은 이거는 기술 그 제가 뭐그 세세한 기술까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그 설명을 해주고 기본 중에 기본은 좀 알아라고 이야기하는 옛날에 뭐 계몽을 하니 지랄을 하는 뭐 미친년도 있던데 모르면은 계몽이라는 게 뭐 몰랐던 거를 좀 깨치고 그게 맞게 좀 뭐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말을 갖다 붙여야 될 단어인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 지금 다 곧짝에 와 있잖아요. 수사관이 왜 피해자들한테 이제 왔어? 뭐 자료를 뭘 하고 이 말이 돼요. 자료를 요청을 하고 뭐 충분히 자료를 제출하고 뭐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재판이 16차까지 갔는데 뭐 했는데 지금까지 정말 꼴값 뜨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이미 공소장이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내 말이 맞잖아요. 정정옥, 김유미 안 그래?
그리고 그 방의 방장 임유주? 당신도 뭐 본명 아닌데, 이렇게 방 운영할 거, 뭐 방장이, 뭐, 방장 맨날 보면은 수고하십니다. 그런 소리 많이 듣던데, 뭐 정말 수고 같은 수고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보방인데 정보가 올라오는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욕지결이나 뭐 비방이나 하는 글 말고 뭐가 있냐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